에너지라는 게 나오죠. 1이랑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1이랑 에너지는 서로 교환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1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봤던 건데 1의 양은 계산 어떻게 해요? 1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가 1의 양이 되고요. 이제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힘 방향 힘이랑 이동이 이제 같은 방향일 수 있겠지. 같은 방향이면 얘는 이제 1을 어떻게 한 거야? 도와준 거야. 얘는 양수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의 양이 양수다. 근데 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1의 양이 0이 됩니다. 1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힘 방향이랑 이동이 반대 방향이 됐다. 그럼 얘는 힘 방향 이동 거리가 음수가 돼버려가지고 1의 양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양을 따질 때 힘이랑 이동이랑 같은 방향이다. 그럼 양수 1을 하게 되고요. 힘이랑 이동 방향이랑 수직하다. 그러면 1을 하지 않은 셈이 되고요. 힘이랑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1을 했는데 음수 1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왜 얘기하냐?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1을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1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1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1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신에 할 수 있는 1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출근을 할 때 제가 뭐 1시 좀 안 돼서 출근했거든요. 10시 좀 넘어서 퇴근을 해. 그러면 9시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출근을 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이제 한 6시간 여기 있었어. 그러면 6시간 일을 했으니까 그 에너지만큼은 어딘가 사라졌겠지. 그치? 그래서 그 이제 남은 에너지는 한 3시간 할 수 있는 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의 양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박스랑 요 밑에 조금만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변화된다. 근데 그 일 중에서도 어떤 힘이 한 일 중에서도 특별히 알짜 힘이 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짜 힘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었었고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외부 힘이 한 일은 뭐였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었습니다. 요 세 줄이 결국 요 챕터에서 하는 일의 전부야. 일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그게 알짜 힘인 경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힘, 가령 뭐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고요. 운동 방향으로 외부 힘을 주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뭐 가령 뭘 해볼까? 이거가 되는 건가? 큰일 났는데. 그래서 요런 진자가 있다 쳐볼게요. 또 이 정도 너무 길어. 이 정도 잡고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잡고 한번 해보자. 자, 잡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힘을 내가 주는 힘은 분명히 외부 힘이야. 외부 힘을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힘 오른쪽 줘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아예 젠장 부딪혀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쵸? 얘 역학적 에너지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동 방향. 자, 왼쪽 이동하고 있을 때 힘을 오른쪽으로 주니까 어떻게 됐어?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어. 오케이? 우리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이잖아요. 이제 얘는 운동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죠. 그래서 이때 일의 양 중에서도 외부 힘이 한 일이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우린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했고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듯이 이 K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줄 에너지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운동 에너지 정리 아주 중요한 건데 뭐였어? 물체에 작용한 누구가 한 일?
알짜임이 한 일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W 알짜임이 한 일은 델타 EK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짜임이 일정한 상황을 먼저 놓고 얘기해 보자. 그럼 알짜임은 F는 M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F 곱하기 이동거리는 MAS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용하던 어떤 공식이랑 뭔가 너무 비슷하게 발음 비슷하잖아요. EAS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아유 소리. MAS는 EAS에다가 2분의 M 곱한 거네. 근데 EAS가 뭐였죠? V제곱. 왜 안 나올까요? 이거 괜히 뽑았어. V제곱 빼기 V0 제곱. 사실 아래에 쓰여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막 나가냐. 오케이. 그래서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EAS고 2분의 M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네. 그래서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알짜임이 변하면요 그래도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뭐 적분해서 하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알짜임이 일정할 때 EAS로 적용을 했는데 알짜임이 일정하지 않아도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고요.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그래서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느려진다.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수직하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얘는 무슨 공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영어로는 P, potential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 P가 이제 내가 왜 이 P를 그대로 썼을까? potential이야, potential.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텐 얘기하잖아요. 포텐 잠재적이라는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중력이 해줄 일 계산해봐. 가령 H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 중력, 이 손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mg라는 중력 받고 이동거리 얼마일까? H만큼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중력이 해줄 예약된 일, 잠재적인 일이 mgh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때문에 손을 놓게 되면 중력이 일을 해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잠재적인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는 공식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단어들은 그치? 이 p는 mgh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해준 일이죠,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운동하면 위치 에너지는 뭐한다? 감소합니다. 중력 방향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잖아.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해줄 일은 감소하죠. 가령 봐봐. 내가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다 치자. 1억 원을 빌렸어. 그럼 내가 1억 원 갚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줄게. 한 5천만 원을 내가 갚았어. 그럼 앞으로 갚아야 되는 게 얼마야? 5천으로 줄지, 그치? 내가 1억을 줘야 되는데 5천을 지금 줘버리면 이제 내가 얘한테 줄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치? 이 위치 에너지 뭐야? 중력이 해줄 일이야. 중력이 지금 일 해줬지?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해줄 일은 줄어들지. 중력이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오케이? 이거랑 반대되는 거. 중력에 대한 일이라는 게 있거든? 대하다가 이제 영어로 against야. 중력에 반대되는 일.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 증가가 되고요.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을 저항해가지고 요거 중력 방향 아래 방향이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중력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위로 어거지로 이렇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내가 해준 일만큼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중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 그만큼 감소하는 거지. 중력이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지 더 위치 에너지가 더 들어오는데 탄성력이라는 애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탄성력 F는 뭐였어?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를 버티면서 당기는 힘은 운동 방향 같은 F는 플러스 KX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용수철과 같은 변형된 물체 탄성력이 해줄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이 해줄 일.
그래서 이때 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데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힘 시간 그래프 미포분 넓이 그냥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도 힘이 일정하지 않아도 미포분 넓이는 그냥 힘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탄성력이 위치에 따라서 F는 K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X만큼 떨어진 거리에서는 KX인 거고 평형적으로 돌아오면 탄성력의 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돌아오는 동안 내가 얘를 놓았을 때 돌아오는 동안 탄성력이 해줄 일은 자, 요 직각삼각형 넓이 그래서 밑변 X 높이 KX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력이 해줄 일이 됩니다. 괜찮죠? 밑변 X 높이 KX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력이 해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내가 탄성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평형 방향으로 돌아오는 평형적 위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성력이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아까 중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했고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 증가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탄성력이 일을 하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요. 탄성력에 대한 일, 탄성력 여기 보면 탄성력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으로 어거지로 일을 하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들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2분의 1 kx제곱이니까 이 평형점으로부터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우리 여기가 이제 본론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들의 합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위치 에너지가 뭐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고 나중에 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이것저것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중력과 탄성력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였어? 외부 힘이 한 일. 외부 힘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공기 저항과 마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힘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반드시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외부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유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뭐 그죠? 이건 중3 때 한 거니까 이거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자, 이때 요 상황에서 우리 이 용수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얘 놓았어.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으로 출발합니다. 가만히 놓으면 운동 에너지 0이에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 자, 왼쪽으로 갈 때 힘의 방향 어디입니까? 왼쪽이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알짜 힘의 방향이 일치한 같은 방향이면 빨라집니다. 그죠? 그러다 언제 운동 에너지 최대야? 평행점에서 왜 운동 에너지 최대지? 알짜 힘이 0이니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이 복원력의 특징이 어땠냐면 원래 길이가 있어요.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내가 선이 있는데 선에 대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힘을 주고 선에 대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 근데 내가 지금 평형점에 대해 오른쪽에 있는 동안은 놓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힘의 방향 왼쪽, 알짜 힘이 왼쪽, 운동 방향 왼쪽 이거 빨라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평형점 위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알짜 힘이 사라졌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멈출까요? 못 멈추죠, 그치? 그래서 계속 가.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 이제 왼쪽으로 넘어왔잖아. 그럼 운동 방향이 왼쪽인데 알짜 힘의 방향 오른쪽 방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력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점이 이 평형점인데 이 평형점인 이유는 알짜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R자임이 0이 되는 곳에서 우리 직선 운동한다고 하면 R자임이 0이 되는 곳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믿을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상황, 요건 뭐예요? 연직면에서 그럼 얘는 뭐가 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때 얘를 가만히 놨더니 여기까지 왔나봐. 여기 새로운 평면점이 됐어요. 내가 B 위치에서 놓으면 어디가 운동에너지 최대야? O 위치가 운동에너지 최대야. 왜? O 위치에서 R자임이 0이니까. 여기 중요하다. R자임이 0인 위치에서 운동에너지 최대예요. 오케이? R자임이 0일 때 가속도가 0일 거잖아.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빨라지는 중이었다가 이제 가속도 0, 등속 직선 운동을 잠깐 못하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느려지는 중이 돼서,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순간, R자임이 0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를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떤 식으로 써먹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합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써먹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합이 0이다.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아이고, EK. 그 다음에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아이고, 다 합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각각의 항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총합이 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나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개념은 진짜 별거 없어. 근데 문제 푸는 테크닉이 어려운 거지.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 뭐 별거 없어요. 자, 141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전동기가 어거지로 잡아 끄는 거잖아. 어거지로 얼마? 100N으로 잡아 끕니다. 외부 힘이죠.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 안 해?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딱 그대로 증가하겠죠. 근데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억 같은 거가 눈에 보이네. 그치? 어떤 게 보여? 100N. R자임 100N이죠. 질량 얼마예요? 2kg이니까 가속도는 50m/s 제곱. 오케이, 확인.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 자, 100N이긴 해. 그리고 5m 이동시켰지. 얼마야? 500줄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디귿. 그래서 나중 속력이 V이고 처음 속력이 10이었네. 그럼 얘는 이제 R자임이 한 일 얼마야? 500줄이거든요. 이거는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V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500은 V제곱 빼기 100이 될 거라서 V제곱은 이제 600이 될 거라서 저건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구나. 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V는 10루트 6이네. 그치? 그래서 디귿은 아니구나.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요 정도.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 하면 좋을까? 143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F는 어떻게 계산해? F는 KX 마이너스 KX 탄성력의 크기니까 절대값 취한 거다. 요 늘어난 길이가 0.5m일 때 크기가 20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가 나오죠. 자, 기억. 강에서 탄성력이 해줄 일 얼마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거 0.5m에서 돌아올 때까지 탄성력은 요만큼의 일을 해줄 거예요. 쟤는 높이 일단 2분의 1 곱하기 0.5m 곱하기 20N 계산할 수 있겠다. 얘는 5줄이네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 F는 KX잖아. 그치? K가 X가 0.5인데 F가 20이야. 20은 K 곱하기 0.5. K는 40이구나. 그래서 2분의 1 K 곱하기 이제
x제곱인데 k가 얼마야? 40이죠. 그래서 얘는 20x제곱입니다. x가 2분의 1이니까 20 곱하기 x제곱은 5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니은 강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알짜임이 일정한가요? 알짜임이 일정해? 알짜임이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줄어드는 운동을 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가에서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으면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5줄이었잖아요. 이거는 평형점에서 우리 확정 에너지 보존되니까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V 제곱은 2구나. 맞네.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런 느낌. 간단하죠? 뒤로 넘어가 보자. 뭐가 좋을까? 쉽다. 이거 말고 151번 한번 해볼까요? 45페이지 151번.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고 자유낙하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죠. 일정한 시간 간격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A에서 가만히 놓았다. A, B, T 이렇게 되나 보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 우리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게 매우 힌트가 됩니다. 여기는 뭐 GT 형태가 되겠잖아요. G 대신에 10 쓰면 될 것 같다, 그치? 자, 그러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 C로 갈 때까지 A에서 C까지 위치 에너지 차이 이게 뭐가 되는데? C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16줄이래. 자, 16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 V 얼마입니까? 4구나. 그래서 C 지점에서 속력 얼마입니까? 얘는 4m/s가 되겠다. 그래서 C까지 오는 시간을 2t라고 하고 B까지 오는 시간은 t가 되겠죠. D까지 오는 시간은 3t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C에서 물체 속력 하였었고요. A부터 C까지 자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6줄 감소하는데 이거 얼마 감소하는 거냐? M 곱하기 G 곱하기 H만큼 감소하는 거잖아요. 낙하거리. 그 낙하거리가 얼마야? 여기서 이게 16에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A에서 D까지는 자 우리 어떤 게 보이냐면 닮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여. 밑변비가 몇 대 몇이야? 길이 B가 2대 3이니까 높이 B도 2대 3일 거고 넓이 B는 4대 9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얼마만큼 16줄 감소하니까 16줄 감소하면 16대 X는 4대 9 그래서 36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A와 D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이잖아 4분의 9배 그래서 4번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A고 그치? A, B, C, D 요 거리 속도시간 그래프 미분 넓이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2t 대 3t이기 때문에 밑부분 넓이가 4대 9가 되겠어 변이가 4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 좀 쉬워 사실 이런 것들은 쉬운데 157번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알고 있는 정보를 촤라락 쓰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죠?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이퀄 운동 에너지 증가량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는 않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EAS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가수 똑같을 거니까 EA 곱하기 ED는 4V0 제곱 빼기 V0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A 곱하기 그럼 3D는 이게 얼마여야 돼? 2분의 9V0 제곱이어야 된다. 요게 VR의 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겠죠? 아닌가요? 다시 P부터 Q까지 갈 때 E 곱하기 A 곱하기 거리 ED지, 그치? 자, 여기 속력 V0, 2V0. 그래서 속력 제곱 변화량 4V0 빼기 V0 제곱. 그래서 3V0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P부터 R까지 가보자.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3D죠. 얘는 속력 제곱 변화량이 2분의 9V0 제곱일 거고, 나중 VR 제곱 빼기 처음 V제곱 제곱이 될 거고, V0 제곱이 될 거고, 그럼 VR 제곱이 얼마예요? VR 제곱은 2분의 11 V0 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속력이 여기는 이제 루트 2분의 11 V0가 되는 거야. R점의 속력. 그러면 P점에서 R점, 우리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하면, 그러면 속력 제곱이 P에서보다 R에서가 몇 배야? 2분의 11배지, 그치? 질량은 안 바뀌었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1배 된 거잖아, 그쵸? 그러면 P점에서 운동 에너지 뭐라고 할래? 11분의 2 E0라고 할래. 그럼 답은 5번이네. 괜찮을까요? 자, 문제 설계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보자. P에서 R까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이퀄 뭐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이니까 뭐 마찰 없다고 공기정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갈 때 우리 EAS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속도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EAS를 바로 갔냐면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시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A 곱하기 1이 갔어요. 얘는 속력 제곱 변화량이 3V0 제곱이 되겠죠. 근데 P부터 R까지 간다면 똑같이 2 곱하기 A 곱하기 이동거리 3D가 되니까 좌변이 2분의 3배가 되니까 우변도 2분의 3배가 돼야 돼서 2분의 9V0 제곱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나중 속력 제곱 VR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V0 제곱 한 겁니다. 그러면 VR 제곱은 2분의 11 V0 제곱. P점에 비해 R점이 속력 제곱이 2분의 11배야. 그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1배네. 여기서 E0라고 한다면 여기는 11분의 2 E0라고 하고, 증가량은 11분의 9 E0가 증가량이 되겠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게 뭐예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정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동의되는 거 맞아요? 갈 길이 먼데 괜찮을까? 믿을게. 뒤로 넘어가자. 다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1번 한번 해보자. 내신형 문제. 가만히 놓았다. 뭐 마찰이 없죠, 그쵸? 그러면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없는데 얘 왜 갑자기 위로 발사가 되었을까요? 왜? 외부임 F가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뭐 질량이 바뀌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추르륵 해볼까요? 자, 처음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mgh. 가만히 놨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이다. 그러면 P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그쵸?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P에서는 0이야. 아, 그러면 mgh야. 근데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운동 에너지는 mgh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Q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Q부터 EH 부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네? 이때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할까요? mgEH라고 할 것 같아. 그치?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높이가 EH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위치 에너지랑 같대. 운동 에너지 얼마란 얘기입니까? EMGH란 얘기죠. 두 개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4mgh고 그래서 Q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4mgh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될까요? 4mgh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몇 번이야? 오케이. 좋아.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Q랑 P랑 봤을 때 P에서 운동 에너지 mgh, Q에서 운동 에너지 4mgh야. 운동 에너지지만 뭐 2분의 1 mv 제곱 안 쓰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4배야. 무슨 말이야? 속력이 2배 됐겠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맞는 말이고.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구나. 옳지 않는 거겠지. 맞고요. 2번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가 mgh에서 4mgh 얼마 증가했어요? 3mgh가 증가했지. 근데 이때 R자임 얼마야? F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F가 얼마지? mg라네. 오케이. mg였어. 그러면 D는 얼마야? D는 3h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2분의 5h가 아니라 3h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가 얼마죠? 가속도가 얼마야? 여기서 F 얼만데? mg죠. 그쵸? 그죠. g죠. 그쵸? 그 다음에 이동거리 얼마야? 3h를 가는 거지. 그치? P에서 Q까지.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 우리가 이거를, 운동 에너지가 mgh 주어졌으니까 이걸 운동량 파악 한번 해볼까? 우리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 자,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바꿀 수 있냐면 분모와 분자의 m을 한번 곱해보자. 그래서 2m분의 m제곱 v제곱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는 2m분의 p제곱이 돼서 p제곱은 2m2k가 돼요. 그래서 p는 루트 2m2k가 됩니다. 그래서 p에서의 운동량은 루트 2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mgh가 돼서 얘는 m 곱하기 루트 2gh가 돼요. 그럼 얘는 속력이 몇 배 되니까 2배 되니까 m 곱하기 루트 2gh의 2배 운동량이 되겠다. 그래서 질량 나눠주면 그게 뭐야? 속력이야. 처음 속력이 얼마야? 루트 2gh. 그치? 그 다음 나중 속력이 얼마야? 2 루트 2gh가 되죠. 그죠?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야? 2분의 3 루트 2gh가 됩니다. 이거를 얼마로? 이거를 거리 3d를 나눠주면 되겠지. 3h를 속력 2분의 3 루트 2gh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 사라지고 루트 2gh 분의 4h가 되나요? 4h 제곱이 되는구나. h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g분의 2h가 되는구나. 3번은 맞는 말이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바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처음 운동량 얼마야? m 곱하기 루트 2gh. 그다음 나중 운동량 얼마야? 2m 곱하기 루트 2gh지. 그치? F 얼마였어? mg고 걸린 시간 t 했을 때 이게 얼마다? 운동량 변화량 m 루트 2gh 이렇게 해도 되겠다. t는 g분의 루트 2gh가 돼가지고 3번이 맞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그 충격량 f 곱하기 t가 운동량 변화 이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야? 3mgh. 그래서 2번과 4번이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복잡했다. 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젠장. 그래서 2번,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딴 것들 문제 한번 보자. 쉽고. 여러분 166번 한번 해볼래요? A랑 B에서 우리 출발하고 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A랑 B에서 역학적 에너지 같다는 거잖아. 얘는 MGH가 2분의 1 M9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에 8배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 괜찮을까요? A랑 B랑 여기 3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고 B는 2MGH 더하기 2분의 1 M9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 8배. 그래서 얘는 3MGH고 2분의 1 MV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MV 제곱은 8분의 1 MGH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3MGH 더하기 2분의 1 MVH. 그래서 8분의 1 MGH라서 8분의 25 MGH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지할 때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얘는 8분의 25 MGH가 위치 에너지가 돼야 돼서 8분의 25H가 되겠다.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죠? 근데 딱 보니까 B점에서 높이가 3분, B 높이에서 속력 3V잖아. 그럼 여기 바닥에서는 그거보다 빨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번 아니고 4번일 것 같긴 하다. 자, 근데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얘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끝났을 때? 8분의 25 MGH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높이가 0이잖아.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얘는 8분의 1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여야 돼? 5V여야 돼. 그러니까 운동량이 5MV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F 곱하기 T가 5MV가 돼야 되니까 F는 T분의 5MV. 4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런 느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여기부터 다 성립해요. 그렇죠? 그래서 A 위치랑 B 위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MGH랑 2분의 1 MV 제곱이 몇 배 관계에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C가 어느 높이에 정지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여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그냥 연결 문제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뒤로 넘어와서 탄성 역으로 좀 가보면 이거는 할만할 것 같고 170번 한번 해볼래요? 용수철 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요. 그쵸? 가에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우리 여기 2K라고 보자. 2K D제곱. 그다음 운동 에너지 0, 위치 에너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1, H2 반대구나. 소리. 반대가 최대로 압축시켰다구나.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 mgh1 더하기 운동 에너지 0, 탄성역의 위치 에너지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같다. 여기는 mgh2 더하기 0 더하기 0이랑은 2분의 1 얘는 탄성 2분 용수의 항수가 k 곱하기 2d의 제곱이니까 d 제곱의 4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h2가 2h1이구나. 그럼 4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얘는 2분의 1 2k d제곱이 mgh1이고 얘는 2분의 1 kd 제곱의 4배니까 h2가 h1의 2배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답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게 아니라서 다음 페이지 172번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가만히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정지 상태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치? 양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B는 경사면 수평면에서 플러스 2mv 운동량이니까 얘가 출발할 때 플러스 2mv의 운동량이었던 거고 A는 출발할 때 마이너스 2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용수철을 나오게 된 거예요. 얘는 속력이 2V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그 다음에 M 4V 제곱, A 제곱. 어디까지 갔다? H까지 갔다라고 치면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 없었다 치면 이게 MGH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M 사라져서 H는 G분의 2V 제곱.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4번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운동량 보존되는 걸 이용해서 A랑 B가 출발할 때 운동량이 크게 똑같다. 부호가 반대. 이거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왜 상이지? 176번 먼저 한번 풀어보자. 동일한 용수철이죠, 그렇죠? K가 일단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질량이 얼마야? M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겠죠? 이 상태에서 얘가 정지에 있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얼마만큼 받는 거야? 플러스 KD만큼 받아서 얼마라는 거야? 이게 0이다. 요게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도 어때야 돼? B가 아래 방향 마이너스 3mg를 받으니까 위쪽으로 얼만큼? 플러스 3KD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만큼? 3D만큼 늘어난 거여야 된다. 그래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KD제곱인데 요게 2제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3배 늘어났잖아요. 2분의 1 K 3D의 제곱. 그래서 920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177번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랑 나 주어지면 각각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자 상황에서 정지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알짜임이 얼마여야 돼요? 0이 돼요. 정지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mg가 작용하고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kl이 작용하죠. 그럼 그게 어떻다? 0이다. 그래서 kl은 mg랑 똑같구나. k는 l분의 mg 기억은 또 맞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이거 같을 수가 없잖아요.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언제 등장하냐? R자임이 얼마일 때? R자임이 0일 때. 우리 이게 놓으면 위로 올라갈 텐데 어디서 R자임이 0일 거냐? 여기서 요 부분. 새로운 평행의 점에서 R자임이 0일 거고 여기서 이 K가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 우리 역학적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0일 거야. 올라가는 동안.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해보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늘어난다 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gl만큼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큼 바뀌냐? 얘가 나중이 2분의 1 k의 l 제곱이고 처음이 2분의 1 k 2l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mgl이랑 뭐가 같을 거냐? mgl이랑 kl 제곱이 같을 거다. 우리 mg랑 kl 같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이항할 수 있냐?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 mg로 하는 게 낫나? kl을 그냥 mg로 할게요. mgl. 그다음 2분의 1 kl 제곱은 2분의 1 mgl. 그 다음에 2분의 1 k 4l 제곱이 될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mgl이 되겠다. 이렇게 는 얼마다? 는 0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gl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v 제곱은 gl이 됐네요. 그래서 v는 루트 gl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다. 이건 사실 많이 나오는 거라서 루트 gl 기억해놔도 뭐 나쁘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트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르래 요거는 지금 시간상 애매하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냐? 5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완자 내가 문제만 따로 뽑아준다고 했잖아. 그걸 내가 이번에 제본을 못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제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자 풀었었던 거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을 학교 기출문제를 하나 선정해서 작년 1학기 중간 정도 범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범위랑 좀 이것도 비슷하거든. 역학적 에너지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전으로 그냥 시간 충분히 주고 한 40분? 4, 50분 정도 주고 실제 하듯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올 때 여러분 복습을 잘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에요? 예, 수업 시간이에요. 설레지?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고생했습니다. 안녕. 예.